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와 경축식이 열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걷기 대회를 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2,176명을 특별 사면했는데요. 오늘 TK광장에서 일부 기업인과 공직자 사면에 대한 엇갈린 반응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여야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지나고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은 달성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원활하게 지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는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두류공원로 대명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지랑 내거리 방향으로 소통 원활하고요. 월곡로 월성 남내거리에서 상인 고가차도 구간 양방향 막힘 없이 지납니다. 구암로 칠곡나들목 내거리에서 칠곡 내거리까지 전 구간 제속도 내며 이동하고 국채보상로 서성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 방향은 시원한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공평로 살펴보면 교동 내거리에서 시청 내거리 방향 어려움 없이 통과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날씨 살펴보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33도, 포항 28도, 경주 31도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9도, 습도는 7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2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광복절입니다. 예,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인데 대구 경북 독립유공자 중 13.5%에 대한 훈장이나 표창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유공자에 주어지는 포상은 유공자 본인이나 후손에게 직접 전하는 게 원칙인데요. 네. 이들을 찾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13.5%면 몇 분을 말하는 건가요? 예, 정부가 포상한 독립유공자 중 대구 경북 출신은 2,456명인데요. 이 중 332명이 본인이나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진 출신으로 동지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해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벌였던 손창준 선생의 훈장은 수장고에 60년째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에서 건국훈장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 미전수자가 11명, 4등급 애국장 미전수자가 105명, 5등급 애족장 미전수자가 113명에 달합니다. 찾으려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보훈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국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6.25 전쟁 등 혼란기에 호적이나 제적 관련 서류가 소실돼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독립운동가들이 일제히 탄압과 감시를 피하고자 본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가 많은 점도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보훈부로 승격한 만큼 전담 인력을 대폭 강화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후손을 찾았다는 소식 많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어제 고령군 한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자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목장 주인이 문이 열린 채 비어있는 사자우리를 보고 탈출 사실을 신고한 지 약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주민들은 더 했겠습니다. 예, 인근 성주군과 대구 달성군,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에도 암사자 탈출과 가야산 입산 금지를 알리는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자는 멀리 가지 않고 목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풀숲에서 발견됐는데요. 민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당국은 협의 끝에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자가 애초에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사자는 전날 목장 관리인이 사료를 준 후 잠그지 않은 문을 통해 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자는 작은 새끼 때부터 이 목장에서 2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목장 주인은 이 목장을 인수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막상 와보니 사자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소유 관계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사자가 언제 어디서 수입이 됐는지 또 이전 기록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가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사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사육할 수 있는데요. 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사자우리는 지난해 9월 마지막 시설 점검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개인이 사자를 키웠다는 것도 참 놀랍고 또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이 어제 기획재정부의 기부대 양여 사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일반 사업으로 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이날 승인된 총 사업비는 1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기부대 양여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오랜 수건이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죠. 새로운 군공항을 대구시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군공항 부지는 국방부가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함께 들어서는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짓습니다. 예. 대구시는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는데요.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이전할 기지 및 지원시설 규모와 기능에 대한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사업 대행자 선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자, 속도를 내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수성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범어동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 종업원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낸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편의점 이용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주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대신동 침장골목과 달성공원 정문 일대에 각각 210면, 120면 등 모두 3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대신동 침장골목 주차장은 서문시장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서문시장 도보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달성공원 공영주차장은 달성공원 정문과 불과 40m 떨어져 있어서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주차장 두 곳 조성에는 약 260억 원 정도가 들고요.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마는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실암선열공원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양규진입니다. 대구 시내에 이런 데가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역사적 의미도 있고 산책하기도 좋고 꼭 한번 와야겠어요. 국립실암선열공원을 찾게 대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국립실암선열공원은 우리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운동가 48분이 안장되어 계신 국립묘지입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안장되신 애국선열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며 시설과 환경도 잘 가꿔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애국선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시남선열공원을 방문하셔서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시 40분 지났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입니다.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에 오늘 있게 해주신 애국지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네.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다 이제 광복절을 또 이렇게 기념해 주셨는데 자,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메시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됐다고 보시나요? 뭐 이번 사면의 이제 주요 주제를 보면은 이제 서민 경제가 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이제 재계 요청을 좀 수용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여러 경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뭐 2천여 명을 이제 사면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뭐 많은 분야에서 이제 각계에서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걸 뭐 충분히 고려해서 대통령의 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는 특사의 방점이 경제 살리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기업인들 대거 사면 복권했는데요. 정말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2021년에 세계 10위에서 작년에 13위로 하락을 했고 올해는 더 추락할 것 같은데 또 경제 성장률 추이도 IMF에서는 1.7% 우리나라입니다. 1.7%에서 1.4%로 낮아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OECD에서도 1.6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로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심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정말 이 경제에 더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정치인 사면을 했는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는데 이분은요 사실 문정부 검찰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비밀 유출 혐의로 5건을 했는데 4건이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구청장직 상실을 했는지가 5월달 3개월 전인데 이걸 사면 복권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사법부 권위를 농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세요. 예. 정 보좌역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논란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김태우 당시에 청와대 이제 비서관이 이 검찰 비리 의혹을 폭로를 했는데 대해서 네. 아마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또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뭐 이건 뭐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특별 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가 아닌 안동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걸까요? 정 보좌역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 뭐 지역 신문에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뭐 저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안 하세요. 이게 이제 대구 광역시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거취를 함부로 뭐 본인 스스로 함부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안동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좀 반감 그리고 이제 권 시장이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숙고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네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 시장님이
제가 그 당시에는 시장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 보니까 당시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잘한 게 제법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사시는 건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을 지역에 사시는데 뭐 대구 어디라도 나와도 당신께서는 된다 이래 말씀하시고 최근 안동이라는데 네. 어디라도 뭐 나오셔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실 걸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 정도 가시면 좋겠어요. 이상민 장관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 강한 또 이렇게 의견을. 민주당에서 저렇게 도와주시니까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안동이냐 대구냐 아직 예,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없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년 만에 이제 당무감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TK는 국민의힘에 이제 그 텃밭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가가 혹독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자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저도 이제 중앙당에 있을 때 당무감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무처 당직자 시절에. 근데 그때 보면 대체로 이제 정량적 평가는 뭐 지역 활동, 뭐 언론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은 다 점수 테이블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야말로 지역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뭐 저 같은 경우 옛날 뭐 과거 한 10수년 전에는 뭐 다방도 가보고 부동산 뭐 복덕방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론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마 뭐 온라인 같은 데도 있고 평들도 있을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뭐 대체로 지금 뭐 지역의 언론상으로 보면은 아주 부정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많은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긴장하고 있지 않나. 뭐 지역 활동에 또 더 주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 정성 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온라인으로 이제 여론의 그 민심을 살펴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대구 민주당에서는 이 대구 국힘당 이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국힘 당무감사를 좀 세게 해달라 시당위원장도 바뀌셨으니까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가 비상일 때 홍 시장께서도 골 붙여가지고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되질 않나. 당시에 또 북구 을 지역인 김승수 국회의원은 지역구 지방의원하고 당원 120명과 함께 동해안으로 단합대회를 갖는 사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은 물론 탈당했지만 성갑 두고 황금 열쇠 마스크 제공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중구 의원은 공무원 갑질 논란 짝퉁 판매 사건 수사 중이고 좀 며칠 전에 배태숙 국힘 중구 의원은 제한이 걸리자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중구청과 수익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거든요. 예.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국힘이 많다. 정말 공천 한 국힘도 반성하시라 이런 거고 주민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당을 떠나서 사람 보고 일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오늘 좀 당무감사의 지금 취지를 10월 11월에 하는 거는 뭐 이제 물론 아까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여론을 듣는 그런 것들이고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당무감사 차원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이제 이 조사하고 밝혀주고 또 챙겨 나가야 될 문제죠. 사실 뭐 배태숙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이제 30일 정지했는 데 대해서 저도 뭐 같은 당 출신이지만 네.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게 중구의회가 너무 뭐 제 식구 봐주기 아닌가 이런 뭐 비난을 병치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무감사를 지난 5, 6월 달에 했어요 벌써. 해가지고 이제 공석이라든지 직무대행 지역위원장 3분이나 또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 예. 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공천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체적인 당무감사로 제대로 좀 여론의 추이를 좀 더 파악을 하는 그런 노력이 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북의 집중호우로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조사자를 징계했는데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어느 분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강민구 이 부분은 위원장. 예, 제가 해병대 518기예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박정훈 이제 그 수사단장 군사 경찰이라 그러는데 옛날로 말하면 헌병대라는 말 아닙니까? 예, 이분이 최수근 상병 시신 앞에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약속하겠다 이랬고요. 그래서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은 3스타거든요. 예, 그 위에 해군 참모 총장,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대면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여러 가지 수사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거절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다 이러잖아요. 예. 해병대 명찰이 빨간 이유는 빨간 거는 피를 이야기하고 안에 글자 노란 거는 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충직한 군인들을 왜 지금 현재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까지 몰아오는지 해병 출신으로서 이번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 항명으로 예, 그냥 항명 보겠습니다. 혐의로 이제 예, 들어갔죠. 항명 혐의로 그리고 이제 입건했죠. 어제 보면은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윗선이 이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지목을 처음에 했죠. 근데 예. 그 변호인은 이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낮춰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조금 이렇게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이제 뭐 대통령실을 겨냥해가지고 압력이다라고 몰고 가다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예. 그리고 그 변호인조차도 이제 지금은 이제 국방부 윗선이라는 게 어디냐, 이제 윗선이 국방부 장관이냐 차관이냐 뭐 그 아래냐,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뭐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루 빨리 이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게 2021년도에 생겼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위 과름화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최수근 해병대에서는 해병이라 그래요. 계급을 안 부르고 최수근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박대령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잘 조사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해병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육군 아니라고 지원 안 하고 해군에서도 해병대 따로 있다고 지원 안 하고 이러거든요.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지원까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정 보좌역께서는 그러면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사 외압의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그럼 보시나요? 이제 절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뭐 일부 나온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그러면 포괄적 책임까지 물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따져보면 네.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방송 나와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이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잼버리 파행에 이제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아주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남탓하지 말고 좀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었으면 합니다. 강 위원장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자꾸 그 현 정부가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는 전라북도 책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 하나만 찝으면 저 지난번에 와서도 화장실 문제 얘기했는데 화장실 문제가 지금 4만 5천 명 이상 참여했는 것에 대해서 2019년 미국에 가서도 화장실이 2,700칸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화장실 354개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자, 자꾸 그 전북 책임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봐도 잼버리 정부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 자꾸 남 탓 돌리는지 모르겠다.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정현 국힘의 의원
당론마저도 전북 책임론에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정신 나간 소리다. 그것이 당론이면 탈당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예. 뭐 그거야.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지금 전 세계적 대회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뭐 대구도 뭐 세계 물포럼부터 시작해서 이미 뭐 유대회, 뭐 세계 육상대회 다 했지만 똑같아요. 특별법 만들면 저런 정부의 이제 최고 책임자들이 이 대회 조직위원장, 뭐 공동 뭐 집행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뭐 그 우리 세계 청소년들 한 12일 정도 와서 야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그 야영에 집중을 했느냐, 야영을 하고 청소년들의 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느냐, 아니면 새만금이라는 장소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위해서 이걸 그냥 단순히 이용하고 말았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제 김관영 전북지사가 기자회견할 때 뭐 마무리 제대로 못한 건 미안하지만 뭐 새만금 사업을 뭐 폄훼하는 거는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 안 하겠다. 예. 이건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말이 어쨌든 안 예, 되죠. 시간이 다 돼서 아니 이게 짧게 네네. 이거 자꾸 그 김기현 대표도 일당 독점해가 전북도가 문제 있다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나와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예예. 어쨌든 예, 서로 남탓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 맞습니다.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TK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대구와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